안녕하세요. 삼성 흉부외과 문상호 원장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제대로 된 수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서 사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정맥류가 재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술 후에도 다리가 붓거나 피로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재발 방지 및 다리의 원활한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수술 후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과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지정맥류 수술 후 피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동작입니다.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게 되면 정맥이 한번 꺾이기 때문에 정맥의 압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정맥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에는 가급적 다리를 꼬고 앉거나 쪼그리고 앉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하시더라도 자주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복장을 신경 쓰셔서 너무 꽉 끼는 바지나 하이힐은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키니진 같이 허벅지에 꽉 끼는 바지를 입으시게 되면 다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좁아지게 돼서 종아리에서 심장으로 피가 느리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 후에는 통이 넓은 바지를 입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이힐은 뒤꿈치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서 다리의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는 종아리 근력이 약화되므로 수술 후에는 발바닥이 편한 신발을 신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맥 같은 야식을 곁들인 음주를 하지 않으셔야 하겠는데요. 체내 나트륨이 증가하면 수분의 배출을 줄이고 체내 수분량이 많아지게 되어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이 혈관에 확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최소 2주간은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높은 산을 등산하거나 마라톤 같이 장시간 서서 하는 운동도 근육의 피로도를 높이고 그리고 정맥이 판막에 중력이 오래 작용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수술 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너무 과도한 무게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도 정맥 판막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운동으로 꼽힙니다. 사우나나 찜질방을 자주 안 가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자주들 가시는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 정맥도 함께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수술 후 정맥이 더 약화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샤워를 간단하게 하시고 찬 물로 다리를 냉찜질해 주시는 것이 정맥의 수축을 유도해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하지 말아야 할 시술이 있는데요. 종아리 보톡스나 종아리 퇴축술 같은 종아리 미용 시술입니다. 이러한 시술은 종아리 근육의 위축을 유발하여 종아리를 날씬하게 보이는 게 목적인데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종아리 근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정맥혈을 종아리에서 심장으로 올려보내주게 되는 종아리 근력이 떨어지게 되는 시술이므로 하지정맥류 환자에게는 불리한 시술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지정맥류 수술 후 도움이 될 만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관리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 실내 자전거, 러닝머신 걷기, 요가 같이 다리의 피가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 적절한 체중 관리가 가능한데요.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된 경우 다리에 가해지는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정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집에서 관리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무실 때나 휴식을 취할 때 다리를 심장보다 올려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리에는 늘 중력의 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는데 주무실 때 종아리에 베개나 쿠션, 이불 등을 말아서 받쳐놓게 되면 다리에 쏠려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다리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자세라 하겠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거나 서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리의 정맥혈이 심장 방향으로 느리게 이동하기 때문에 늘 다리가 붓게 됩니다. 근무 중에 간간히 까치발을 들어서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 주시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운동을 하시면 종아리에 고여있던 피를 심장 쪽으로 올려보내주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무 중에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자주 신어주시는 것입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발목의 압력이 가장 세고 무릎, 허벅지로 갈수록 단계적으로 압력이 줄어들어 종아리의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 후 압박 스타킹을 자주 신으시면 부종, 피곤감 등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하지정맥류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압박 스타킹을 좀 더 신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언급한 직업이 서서 하시거나 너무 앉아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종아리 근육이 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다리의 정맥혈이 심장 방향으로 너무 느리게 이동하여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압력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종아리의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밀어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신고 일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증상 완화와 예방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후 압박 스타킹을 더 신어야 되는 두 번째 경우는 수술 후에 임신을 바로 하시거나 부인과적인 문제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좀 더 오래 신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임신 중에 증가하는 여성 호르몬이나 아니면 부인과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는 여성 호르몬제 등은 정맥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맥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임신 기간 중에 혹은 치료 기간 중에 계속 신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후 압박 스타킹을 좀 더 신어야 되는 세 번째 경우는 수술 당시에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혈전이나 궤양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신 분들은 통상적인 하지정맥류 수술보다는 회복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 스타킹을 신으심으로 인해서 하지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혈전의 흡수나 궤양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경화증 같이 피부가 검고 두꺼워지는 분들도 압박 스타킹을 자주 착용하심으로써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 수술 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생활 습관의 변화와 작은 노력만으로도 하지정맥류 예방 및 증상 완화에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쉬운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정기적인 검진도 매우 중요하니 증상이 심해지거나 새로 혈관이 보이거든 치료를 받으신 병원에 내원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흉부외과 문상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맥류를 치료하면 다리가 가볍고 편안해집니다.